당신이 평범한 미국 마을을 걷고 있지만 100피트 아래에는 또 다른 도시가 있습니다. 거리와 상점, 사람들도 있죠. 당신이 본 적 없는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틀랜드, 오리건주는 현재는 평범하지만 1800년대 중반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원들이 술을 마시고 사라지곤 했으며 현지인들은 남자들이 약에 취해 지하로 끌려가 절박한 선장들에게 선원으로 팔려간다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이지만 대부분 도시 전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하이 터널이 존재합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이 터널들은 포틀랜드 역사적 다운타운에서 부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터널은 상점 지하실과 연결돼 물건 운반이 쉬웠고 아평울 술집 감금실로도 쓰였습니다. 대부분 터널은 봉인됐지만 올드 차이나타운 일부 배선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방문객들은 여전히 방해 파이프에서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상상일 수도 포틀랜드의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하 도시가 비밀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위 도시가 사라져 생겼습니다. 15번 시애틀의 지하 도시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1889 연 6월 6일한 페인트 가게에서 접착제 냄비가 넘어져 불이 나면서 생긴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시애틀 상업지구와 내부두, 철도 터미널이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없었고 시애틀은 이 비극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애틀은 벽돌과 석재 건물을 세워 목재를 대신했고 인구도 2배로 늘며 거리를 정비했습니다. 거리는 홍수 방지를 위해 30피트 높이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새 도시가 세워져도 옛 도시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이어니어 스퀘어 아래에는 시애틀의 원래 거리와 상점, 인도가 수년 동안 어둠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죠. 지하 상점과 증기 목욕탕, 사창가까지 활발했으나 1907년 시애틀에 흑사병이 퍼지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도시 지도자들은 공황에 빠졌고 쥐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통로와 입구가 봉인됐습니다. 대부분은 그 터널을 잊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도시 재개발로 지하 세계가 드러났으나 시 당국의 철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보존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지하 투어로 옛 시애틀의 흔적, 빛바랜 상점, 유령 같은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시애틀만이 위에 다시 지은 유일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14번째로 세크라멘토는 시애틀과 달리 불이 아닌 물에 잠겼습니다. 1862년 겨울 따뜻한 비가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눈을 녹였습니다. 모든 물이 한꺼번에 세크라멘토로 몰려와 갈 곳이 없었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1월 이 되자 홍수가 너무 심해서 주지사가 저택까지 배를 저어가야 했고 2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크라멘토가 범람원에 있다는 걸 깨닫고 도망치지 않고 15년간 도시 높이를 10-20피트 올려 지었습니다. 건물들이 거대한 스크루잭으로 들어 올려졌고 새 도로가 생겼지만 기존 도로는 남아 세크라멘토 지하가 되었습니다. 옛 지하실들은 술집, 도박장, 사교장으로 변했고 사업은 번창했지만 도시 발전과 함께 잊혔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과거 세크라멘토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하를 떠났지만 한 마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넘버 13, 센트레일리아, 펜실베이니아는 석탄 위에 세워졌고 1962년 5월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불이 붙었습니다. 마을은 쓰레기 매립지를 옛 방식대로 태워 처리하기로 했지만 마을이 오래된 탄광 위에 있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이 석탄층에 붙자 큰 화염이 일었습니다. 처음엔 도시가 불길을 잡는 듯 했지만 곧 땅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독성이 되고 일산화탄소가 지하실을 채우자 사람들은 서서히 떠났고 일부 주민만 처음엔 남으려 했습니다. 1983년 12살 소년이 유독가스로 가득 찬 싱크홀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연방정부가 200만 달러로 마을을 사들여 대부분 건물을 철거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했고 수십 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불길은 계속됐습니다. 현재는 5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의 우편 번호는 2002년에 폐지되었고 이 불은 앞으로 250년 더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 탐험 좋아하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어차피 제 커리어는 이미 지하로 갔으니까요. 모든 지하 공간이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금주령이 내려지자 로스앤젤레스는 지하로 내려가 술을 계속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 아래는 터널이 11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고 이 터널들은 술집, 지하실, 그리고 비밀 주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낮에는 킹 에디 살론 같은 곳이 평범한 피아노 가게였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천사의 도시 깊은 곳에서 번성하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금주법은 1933년에 끝났지만 터널은 여전히 유명인들에게 사용됐습니다. 할리우드와 카메라는 빠르게 성장했고 LA의 유명한 핫플레이스들은 스타들이 파파라치를 피하도록 터널을 제공했습니다. 시실 호텔에는 플레이어스 클럽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있었는데 이곳은 하워드 휴즈와 다른 유명 인사들이 자주 찾던 장소였습니다.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그 터널은 도시 전설이 되었습니다. 2012년 건물 리노베이션 중 노동자들이 터널을 우연히 발견했고 이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1번 보스턴은 혁명 전설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시 아래 터널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영국군 발밑을 이동하는 군인들과 조지 워싱턴의 탈출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입니다. 보스턴은 터널을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고 도시 대부분이 매립지어서 깊이 파면 땅이 무르고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그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입구는 봉인됐지만 보스턴 지하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은신처는 확인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시 북쪽 끝 터널은 금주법 시대 밀주업자들이 불법 술을 밀수하는 데 사용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연방 요원들을 피하려고 대부분의 터널이 공사로 봉인되었고 남은 터널도 접근이나 기록이 없어 과장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스턴만이 지하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10번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일지 모르지만 눈에 잘 띄는 곳에도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월드프 아스토리아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적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월드프 아스토리아에는 비밀 트랙 1번이 있습니다. 이 트랙은 1910년대에 지어진 뉴욕 철도 시스템의 일부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랙은 승객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트랙은 발전소의 재와 잔해를 운반하는 용도였으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아니었다면 잊혔을 것입니다.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곳을 자신의 물건 보관용으로 사용했으며 소아마비를 숨기려 했다는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이후 트랙 1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앤디 워홀은 1965년에 이곳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관계자들은 이곳을 UN 대표 탈출 경로로 검토했습니다. 유지보수팀이 관리하지만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매일 이곳을 지나가지만 존재를 모릅니다. 모든 지하 공간이 숨겨지거나 불법적이지 않았고 일부는 영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9번 모든 지하 도시가 불법 활동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캔자스시티에는 세계 최대 지하 비즈니스 단지가 있어 의도적으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미주리강 북쪽 절벽 지하 160피트 아래에는 서브트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석회암 광산에서 500만 평방피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포장과 조명이 된 도로가 10.5마일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연중 내내 5도에서 21도 사이의 자연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쾌적한 기온 덕분에 악천후도 없고 폭염도 없고 토네이도도 없습니다. 창고, 제조업체, 사무실, 우체국이 생겼으며 현재 55개 이상의 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지하로 간다고 항상 악당 소굴은 아닙니다. 일부 지하 프로젝트는 사업과 무관했습니다. 8번 워싱턴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H스트리트와 좁은 골목길로 가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허락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길은 결국 백악관 지하실로 이어집니다. 남북전쟁 당시 윈필드 스콧 장군은 국회의사당이 함락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저항 장소를 원했고 재무부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견고하고 화관감으로 만들어졌으며 방어가 가능하고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백악관은 공습에 취약해 보였습니다. 급히 161피트 길이 터널, 이 백악관 지하실과 재무부 별관을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음식, 가구, 비품이 가득한 금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들은 안전이나 반전 시위대를 피하기 위해 이 터널을 썼고 측근들은 애인을 몰래 데려오는데 이용했습니다. 냉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백악관 아래에는 대통령 비상작전센터가 건설되어 핵 공격 후에도 정부가 기능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워싱턴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번째로 워싱턴에서 서쪽으로 48마일을 가면 버지니아주 블루몬트와 B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곳이 기상관측소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운트 웨더라고 불립니다. 현재 이곳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시설로 쓰이지만 산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복합 단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폭문, 급수시설, 비상전력, 병원, 생활공간, 화장장까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준비됐으나 마운트 웨더와 워싱턴을 잇는 터널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0마일 거리를 비밀리에 굴착하는 건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국가의 계획은 워싱턴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운트 웨더는 정부 연속성, 6번째는 전쟁 대비용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은 워싱턴이 핵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1953년 두 번째 펜타곤이 펜실베이니아 플루 리지 산맥에 세워졌습니다. 사이틀은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안에는 발전소, 저수지, 식량 저장고, 지휘실, 밭까지 있습니다. 실제 펜타곤이 파괴되면 이곳이 대신합니다. 딕 체니 부통령은 9.11 테러 이후 그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터널은 너무 커서 3층짜리 건물 여러 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은 펜타곤 5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 있는 그린브라이어 호텔은 1913년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호텔은 28명의 대통령이 머물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회의도 열렸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냉전 시기 펜타곤은 비상계획이 있었지만 의회는 없었습니다. 1959년 이 호텔은 새 건설을 시작해 투숙객들은 확장된 숙소를 이용했고 그곳은 웨스트 버지니아 윙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벙커가 바로 아래에 건설되고 있었죠. 폭 12피트, 높이 10피트 두께, 18인치 무게, 25톤에 달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건 방폭문 하나였고 뒤에 3개 더 있었습니다. 그곳엔 135명의 요원, 이 최소 60일간 편히 머물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 먹고 자고 운동하며 입법 활동도 했습니다. 벙커는 30년 동안 보관됐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 조사로 벙커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며칠 만에 벙커는 폐쇄됐고 이후 관광 명소였다가 현재는 데이터 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은 4번 건물 아래 숨기기엔 너무 큽니다. 세상의 종말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여러 마을이 있고 또 샤이엔산이 있습니다. 샤이엔산은 600m 두께의 단단한 암석 아래에 지어진 도시로 1961년부터 1966년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핵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은 5.1에이커 규모로 70만 톤의 화관감을 판에 조성됐습니다. 내부에는 스프링 위에 설치된 15개의 대형 건물, 이 충격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기숙사, 병원, 저수지, 지휘센터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50만 갤런 물을 저장하는 자체 저수지도 있습니다. 이 산은 핵 공격 시 봉쇄되어 몇 달간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모든 지하 대피소가 3호 요원이나 입법자, 장군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계획은 미국 시민 안전에 집중했으며 이것이 그랜드 캐니언 동굴 지하 스위트룸 또는 벙커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랜드 캐니언 동굴을 방사능 대피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지하 120피트 아래로 옮겨 최소 2,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랜드 캐니언 동굴 호텔은 그곳을 스위트룸으로 바꿨고 하룻밤에 $1,000가 듭니다. 수년간 변화했지만 이 스위트룸은 텔레비전 음악, 더블 침대, 도서관 등 모든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주문한 식량 비축품이 여전히 있고
동굴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한 지하 공간은 생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다음엔 뭐가 올까요? 70년대에는요. 제라드 B 핸더슨, 화장품 회사 에이본의 이사였던 그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78년에 라스베이거스 지하 26피트의 저택이 완공됐습니다. 저택은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어졌고 바위처럼 보이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침실 5개, 욕실 6개, 수영장, 스파 2개 바, 댄스 플로어, 사우나, 니홀 퍼팅 그린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낮을 흉내내는 가짜 하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하 공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집 아래에 묻혀있는 이 공간의 소유주인 스테이시스 재단은 2014년에 150만 달러에 이곳을 구입했습니다. 소문에 이곳이 박물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미국에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추억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1940년 오글소프 대학교 총장 소넬 제이콥스는 현대 사회도 고대 이집트처럼 보물을 보존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PB 허스트 홀 깊은 곳에 문명 지하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길이 20피트, 폭과 높이 10피트입니다. 이 방은 화관감 아래 깊은 안반을 깎아 만들었으며 내부는 보강된 채 손대지 않고 20세기 초 문명의 일상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티쇼의 레코드, 플라스틱 도날드 덕, 루스벨트 히틀러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이 지하실은 113년까지 봉인되어 있는데 이는 야곱의 시대와 최초의 달력 사이의 거리와 같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인들은 숨거나 탈출, 생존 또는 기억되기 위해 터널을 파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